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페이스리프트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캐딜락이 캐딜락일 수 있게 만들어주던 에스컬레이드, 가장 대표적인 차인데 이 차의 달라진 점들, 얼마나 더 훌륭하게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좀 살펴보자면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달라진 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이 에스컬레이드가 지금 출시한 이 버전이 5세대고 이 5세대가 처음 출시한 게 2020년이니까 지금 출시한 지 5년이 지난 셈이네요. 5년 만에 이 정도 변화를 줬는데 고급차면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칠 때 많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변했다고? 하나하나 뜯어보자면은 일단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헤드램프 부분인데 헤드램프 디자인. 예전에도 이렇게 웅장하고 위쪽에 얇은 헤드램프를 두는 게 특징적이긴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훨씬 더 얇아지고 이미지를 조금 더 날렵하게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원이 위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양쪽으로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데일라이트로만 바뀌었어요. 사실 에스컬레이드가 차가 굉장히 껑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가 앞차에서 봤을 때 굉장히 눈이 이렇게 시린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기능적으로도 더 한 단계 발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원 자체가 더 작아지고 촘촘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더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진일보한 것들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출시하고 5년 동안 많은 기술 발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라이트 발전들이 가장 크게 드러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캐딜락이 에스컬레이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운데 이 그릴 부분에서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림이 사실 플래티늄이랑 저 스포츠 버전 두 가지로 출시를 하는데 제가 봐야 될 거는 이 플래티늄이 더 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고 주변에 방언이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예쁜 건데 이 엄청나게 커다란 테두리를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캐딜락도 요즘에 조명에서 약간 거듭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차에다가 이렇게 조명까지 덧대가지고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범퍼 디자인도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평면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제가 요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디자인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할 때 최근 흐름은 이제 입체감을 주는 게 그 트렌드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도 예전에는 단순히 크기, 웅장함만 강조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입체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트렌디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급의 럭셔리 차가 이런 트렌디를 반영했다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모습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핵심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쉐입 자체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금형 같은 것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비율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휠 사이즈 보이세요, 여러분? 야,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24인치 여러분. 아마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을 적용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휠이고, 사실 이 펜더가 이렇게까지 두꺼웠을 때, 그리고 차의 부피가 이만큼이나 컸을 때 휠 사이즈가 되게 작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4인치를 넣어 놓으면서 드디어 이 덩치에 걸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신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휠도 굉장히 화려하고 미국차스럽게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이런 존재감들도 훨씬 더 잘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옆에는 똑같아. 그러니까 뒷모습 보자면은 뒷모습은 뭐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뒤를 따라갈 때 이 존재감, 램프에서 오는 존재감 때문에 에스컬레이드를 볼 때 우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미지들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리어 램프 형상이 조금 더 매끈하게 다듬어져 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볼 게 아닌데 그 안에 디테일들을 봐야 되는데 정말 유리가 안에 세공되어 있는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는 특히 더 그런 모습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되게 이것도 보석 같고 영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 광원이 굉장히 선명하게 빛나가지고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차는 앞모습, 뒷모습 할 거 없이 존재감을 빵빵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짜 화려함의 극치다. 캐딜락이 왜 미국 차의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딱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뭐 아랫부분들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디테일적으로 조금 매만진 정도? 근데 외모 변화는 사실 실내 변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실내로 들어가서 진짜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실내를 좀 살펴볼 건데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이것 보세요. 오, 이거 봐. 와, 다시 열 때는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드디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자기 위상에 맞는 자동문을 넣어줬어요. 이게 럭셔리카 특징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만 밟으면 바로 닫힌다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 그러면은 그 쉐보레 타호의 고급차 버전, 근데 생각보다 소재 같은 것들 말고는 특별하게 더 좋아진 점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달라진 차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거는 미쳤다. 그냥 타자마자 압도되는데? 황당할 정도다 진짜. 이 앞에 지금 펼쳐진 이 화면 보이세요? 솔직히 이 실내의 인테리어 기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요즘에는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넣어놓은 디스플레이 크기는 무려 55인치입니다. 단 한 가지 딱 거슬리는 거는 가운데 이 베젤이에요. 그러니까 캐딜락에서 얘기하기로는 전체 사이즈를 봐가지고 55인치라고 얘기하지만 단일 디스플레이로 띄워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하나의 패널이 55인치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에 들어간 단일 패널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록이 깨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 한 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요. 근데 쨍함은 과거가 조금 더 쨍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보면은 이 전 버전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LCD, LED로 광원을 밝혀주는 그런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화면이 들어가니까 시야가 진짜 한눈에 확 트인다. 이거 실제로 만질 때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 요즘에 캐딜락이 이런 부분은 워낙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봐야 될 것들은 이게 뭐 첨단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 일단 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캐딜락에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 느낌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물리 버튼들이 사라진 건 약간 아쉽지만 요즘에 첨단 느낌 내는데 이렇게 공조장치 같은 거 디스플레이로 넣어주는 것만큼 또 첨단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커. 그래서 활용하기도 좋고 만졌을 때 이렇게 반응 같은 것들도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오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다. 이제 야, 너무 마음에 든다.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나?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쑥 넣어야 되는 그런 거라서 핸드폰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케이스를 큰 거를 끼우면 못 넣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차가 얼마나 크면은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핸드폰을 여기 옆에다가 따로 넣을 수 있을 이런 크기가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큰데 그렇다 보니까 옆에 컵홀더 2개 커다랗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뭐 고급 SUV의 상징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꽤 커다란 주스 같은 거 6개까지 들어가는 그 정도였고 당연히 냉장 기능 2단계로 해가지고 충분히 시원하게 음료수를 매 순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막상 에스컬레이드 타가지고 느껴보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해가지고 소재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위쪽에 소재감 같은 것들 당연히 옛날에 좋았어. 그리고 천장, 스웨이드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아래쪽이랑 도어 대부분의 마감 소재들을 이렇게 직물을 덧대 놓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나게 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이 시트 감촉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다. 여기 실내에 쓰인 가죽이 또 되게 비싼 건데 세미아닐린 가죽입니다. 특징은 부드러움의 끝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실제로 앉았을 때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촉촉한 가죽을 사용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가 사실 이 스피커 성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AKG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 개수가 40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헤드레스트 보면은 헤드레스트 옆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시승하면서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변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에스컬레이드가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이 2열 공간, 특히 이 에스컬레이드 ESV 롱바디 버전일 경우에는 2열 공간의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빨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시죠. 2열 역시도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 이것 보세요. 그냥 여기 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문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 야, 뭐 처음 해보니까 뭐 알 수가 있나? 내가 타는 차는 이렇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앉아봤을 때 뭐 공간 여유로운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 1열 시트를 굉장히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이 정도로 남고요. 이 시트 지금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온 상태예요. 뒤로 가면은 이렇게나 더 여유롭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이 공간 자체에 투자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딱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이번에 이 가운데 센터 콘솔 보세요. 2열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약간 비행기 뭐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약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고급스러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2열을 위한 컵홀더 같은 거 다 마련돼 있고, 그리고 2열에 공조 장치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 이렇게 다 세팅할 수 있게 여기에 별도의 디스플레이 달아놔가지고 다룰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2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까지 마련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이 테이블이 다 철제예요. 심지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에다가 뭔가 부품 같은 것들을 넣을 때는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온통 철제 아니면 나무, 진짜 나무, 가죽, 뭐 이렇게 직물 같은 것들, 가짜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소재를 이 안에 찾을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네요. 에스컬레이드 2열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게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 파워트레인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야, 이렇게 기댈 수도 있어. 이런 차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넉넉함의 상징인데 이 엔진 자체도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얼기설키 이렇게 얽혀 있는 거 보이잖아요. 6.2L짜리 엔진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대배기량 엔진이죠. 이 엔진 심지어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아가지고 자연흡기 상태로 출력을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출력이 426마력이 내는데, 순수한 자연흡기로 400마력이 넘어가는 출력. 이게 에스컬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최대 토크 자체도 63.6kgm나 발휘를 하니까, 뭐 저번에 타봐서 알지만 이 엔진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게 만드는 좋은 엔진이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엔진 반응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서 전해드릴 거를 좀 약속을 드리면서 이 차의 가격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가격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차의 가격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기본형 길이를 가진 5.4m짜리 에스컬레이드는 1억 6,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살펴봤던 이 ESV 롱바디 버전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기존 대비 기본형은 700만 원 정도 오른 거고요. 이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이 정도가 올랐는데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하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가진 상징성들이나 이렇게 많이 변한 부분, 그리고 안에 장비가 추가된 부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과연 가격이 크게 올랐을까? 사실 롱바디 버전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도 많이 선방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어차피 에스컬레이드는 상징성으로 사는 거고, 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정도라면은 이 정도 크기에 1억 원대에 끊기는 차는 이 차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가격에 대한 거부감은 실제 사실 분들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5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예뻐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